미국 그랑프리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패독 안 분위기는 더 팽팽해졌고 타이틀 경쟁은 완전히 불이 붙었고 백스테이지에서도 논란이 터졌죠. 카를로스 사인츠는 페널티를 받았고 콜라핀토는 알핀 팀 오더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막스 베르스타펜 드디어 본인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나도 타이틀 경쟁 중이다. 그 사이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내러티브를 잡아두려 애쓰고 있고 맥라렌은 확실히 선을 그었죠. 아직까지는 두 드라이버 모두에게 같은 조건을 유지한다. 이제 챔피언십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고 남은 경기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치열한 레이스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보죠. 알파인 팀 내부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포인트 경쟁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 이번 주말에 불거진 논란의 중심엔 프랑코 콜라핀토가 있었죠. 그는 팀 오더를 무시하고 피에르 가슬리를 마지막 랩까지 추월했습니다. 현재 위치 유지라는 지시는 분명했어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드라이버는 상황이 달랐죠. 뒤에서는 가브리엘 보르톨레토가 타이어 상태 좋게 맹추격 중이었고 콜라핀토가 가만히 놔 있었더라면 브라질 드라이버가 두 사람을 동시에 추월할 위험이 있었어요. 자, 실제로 콜라핀토가 가슬리 앞서자마자 보르톨레토가 가슬리를 추월했죠. 즉 그 콜라핀토의 판단엔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파인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즌 내내 빛을 보지 못했던 팀이 공식 발표를 통해 그의 행동에 실망을 표했고 내부 검토하겠다고도 했죠. 이건 좀 황당해 보이는 태도예요. 17위 놓고 팀 내 위계를 논하고 그런 대신 기회를 보여준 젊은 드라이버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이 모든 게 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팀 경영에 복귀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콜라핀토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포인트가 걸려있지 않았다 해도 이런 명령 위반은 아직 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신인 드라이버에게 2026년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요. 이 상황에선 아르헨티나 드라이버가 옳았어요. 레이싱을 읽었고 야망을 보였고 무엇보다 용기를 보여줬죠. 시즌 초반엔 가슬리를 뛰어넘지 못했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모습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한편 카를로스 사인츠는 7번째 랩에서 키미 안토넬리와의 접촉으로 인해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같은 코너에서 비슷한 시도로 성공했던 스페인 드라이버는 이번에는 메르세데스 소속의 젊은 드라이버를 상대로 인코스로 들어가다 접촉이 발생했죠. 사인츠는 경기를 포기해야 했고 이제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그리드 5계단 강등과 페널티 포인트 2점을 안고 가게 됐습니다. FIA는 사인츠가 코너에서 공간을 받을 만큼 충분히 정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사인츠는 리스크를 감수했죠. 많은 드라이버들이 그 코너에서 그렇게 시도하고 실제로 이전 랩에서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시도했어요. 안토넬리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라인을 고수했고요. 대담했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죠. 전형적인 레이징 인시던트였고 두 드라이버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심판진의 엄격함이 우선됐죠. 윌리엄스로서는 아쉬운 결과였어요. 정말 좋은 포인트 찬스를 날려버렸고 사인츠 입장에서도 억울한 장면이었어요. 그는 이번 주말 내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최근 몇 주간도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멕시코 그랑프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사인츠는 이 서킷에 지난 우승자였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틴에서의 레이스 페이스는 올 시즌 남은 경기들에 대해 몇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막스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가장 빠른 드라이버였고 랩 평균 속도는 완전히 컨트롤된 수준이었어요. 레드불은 확실히 차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대부분을 관리하며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보다 빠른 페이스를 기록했어요. 랜드 노리스는 랩당 평균 0.1초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즉 노리스의 페이스도 매우 경쟁력 있었지만 첫 스틴트에서 르클레르 뒤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던 것이 베르스타펜을 추격할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죠. 자, 노리스는 속도는 있었지만 깨끗한 트랙이 없었어요. 반면 르클레르는 놀라움을 줬어요. 베르스타펜보다 랩당 평균 0.240초 느린 세 번째로 좋은 페이스를 보였고 드디어 페라리가 맥라렌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밀턴은 선두권에 있었지만 르클레르보다 랩당 평균 0.18초 느렸고 실제로 위협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걱정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타이틀 경쟁 중인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베르스타펜보다 랩당 평균 0.4초 이상 느렸고 팀 동료인 노리스보다도 0.2초 이상 뒤처졌습니다. 챔피언을 노리는 드라이버로선 명백히 부족한 퍼포먼스였어요. 싱가포르의 습한 더위 속에서 눈에 띄었던 메르세데스는 비슷한 조건의 오스틴에서는 네 번째로 빠른 팀에 불과했고 레이싱 불스는 전반적으로 느렸으며 알핀은 존재감조차 없었습니다. 퍼포먼스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자, 여름 휴가 이후 베르스타펜이 몰고 있는 레드불은 일관되게 맥라렌보다 더 빠른 차가 되었고 특히 피아스트리가 타고 있는 맥라렌과의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를 근거로 드디어 막스 베르스타펜이 본인이 타이틀 경쟁 중이라는 걸 직접 인정했어요. 레이스 후 인터뷰에서 맥스는 이렇게 말했죠. 기회는 열려있다. 남은 주말은 5번.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는 40점, 즉 경기당 8점을 줄이면 역전이 가능한 수치예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각 팀의 분위기와 드라이버들의 페이스를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실제로 베르스타펜은 최근 4번의 그랑프리에서 무려 64점을 줄였어요. 수학적으로는 이미 가능성 충분하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스는 요즘 필요한 걸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볼 포지션, 스프린트 승리, 본 레이스 승리. 주말마다 퍼펙트하게 마무리하고 있죠. 반면 맥라렌은 점점 흔들리고 있고 피아스트리는 시즌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페이스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멘탈, 타이어 관리, 전략, 일관성, 이 모든 요소가 지금은 베르스타펜 편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스스로 인정했듯 이제 그는 완전히 공격 모드로 전환했어요. 이 자신감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노리스도 피아스트리와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수학적으로는 맥스보다 노리스가 먼저 피아스트리를 추월할 확률이 더 높아요. 막스 베르스타펜이 공개적으로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반면 반대편에서는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여전히 자신이 타이틀의 유력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오스틴에서 노리스와 2대의 페라리보다 뒤처진 주말을 보냈음에도 호주 드라이버는 자신감을 잃지 않았죠. 그래도 난 여전히 내가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 몇 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챔피언십 선두입니다. 노리스에게는 14점, 베르스타펜에게는 40점 차이죠. 하지만 이 자신감, 정말 트랙 위에서 뒷받침되고 있을까요? 피아스트리도 스스로 페이스가 떨어졌다는 건 인정하지만 시즌 초반 6번의 경기 중 4번이나 우승했던 그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몇 그랑프리에서 그 퍼포먼스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그의 현재 페이스는 경쟁에 필요한 수준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오스틴에선 베르스타펜보다 랩당 0.4초 이상 느렸고 노리스에게도 밀렸죠. 말은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은 그가 선두의 무게를 확실히 느끼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외부에선 베르스타펜이, 내부에선 노리스가 추격해오고 있죠. 맥라렌은 당장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팀 대표 안드레아 스텔라는 두 드라이버 중 한 명에게 우선순위를 줄지는 수학적 차이가 생길 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피아스트리와 노리스 모두 수치상 타이틀 경쟁이 가능한 한 팀오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현재 페이스를 보면 노리스가 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피아스트리를 밀어주는 건 전략적 실수가 될 수도 있죠. 사실 맥라렌은 이미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확정지었어요. 이제 관심은 전적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쏠려 있죠. 하지만 내부 경쟁을 그대로 두면 베르스타펜에게 틈을 줄 수도 있어요. 오스틴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죠. 르클레르가 노리스를 오랫동안 막아준 바람에 베르스타펜은 훨씬 수월하게 경기를 운영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아주 팽팽합니다. 한쪽은 반등이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틈을 노리는 베르스타펜은 완전히 물올랐죠. 모든 카드가 맥라렌 손에 있어요.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입 버튼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우린 매일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